네, 염승환의 시크릿 조조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투자 노트 살펴보고 종목 전략까지 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개인분들이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지 그 종목 리스트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종목 꼽아봤습니다. 네이버, LG화학, 기아, 대한항공, LG생활건강, 대형주 좀 많이 보이고요. 2차 전지 쪽 역시 들어가 있죠. 솔루스 첨단 소재, SKI 테크놀로지, 이 밖에 셀트리온, 제이콘텐트리, 데브시스터즈까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 텐데요. 이사님 어떤 종목이 가장 눈길 가시나요? 첫 번째로 제이콘텐트리인데요. 네. 이게 이제 지옥이 지금 글로벌 시청률 1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뭐 기대에 부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가는 부응을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일단은 미리 선반영이 좀 됐습니다. 그 지옥이 이제 공개되기 전부터 주가 좀 미리 올라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날 아침에 주가가 한 10% 이상 올랐거든요. 네. 1위가 이제 되자마자 개장하고 나서 급등했는데 역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좀 이게 굉장히 심하죠. 뭔가 호재가 나오면 다 팔아버립니다. 주식을. 그래서 네. 미리 좀 투자를 해놨던 이제 투자들이 결국 이제 그날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일단 비중을 줄이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뭐 물론 앞으로도 제이콘텐트리가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보다 좋은 재료가 지금 당장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보유하고 계신 예. 분들은 너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시는 건 아닐지 좀 우려가 아니요, 되긴 근데 하는데요. 이제 이거를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제이콘텐트를 아마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네. 그 전에 지옥이 공개되기 전에 들고 있으면 여러 가지 뭐 자기 이제 시나리오를 그렸겠죠. 그러니까 아 나는 지옥이 1등 할 것 같아서 사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다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의 역량이 올라가고 사실 제이콘텐트는 또 메가박스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가면 영화관도 잘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내년에 애플 TV 플러스라든가 디즈니 플러스 이것까지 보는 그림을 그리신 분이라면 지금 뭐 이런 거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더 사야죠, 사실은. 사실 근데 네. 전 궁금했던 게 제작사들이 실제 수익은 많지 않다. 이에 대한 우려를 서서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작사에 대한 지금 비중 가져가는 게 괜찮은 걸까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한테 넷플릭스가 없었으면 과연 이런 게 있었냐 이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게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이 나왔는데 뭐 실제로는 제주는 뭐 곰이 부리고 네. 돈은 누가 가져간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만약에 넷플릭스란 플랫폼에 오징어 게임이 안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올 수가 없다. 그냥 아예 애초에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가정 자체가 이게 성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계약이 아쉬울 수 있지만 차츰 이제 우리나라 제작사들의 권한이 높아지니까 네. 그런 것들도 나중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좀 개선을 하면 되는 건데 애초에 오징어 게임도 넷플릭스 플랫폼에 못 올라갔다면 뭐 그 감독님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이걸 거들떠 본 데가 없다. 넷플릭스가 받아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거를 뭐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가져가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넷플릭스는 몇백억을 투자를 해줘요. 예. 근데 어느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겠어요. 그런 게 사실상 쉽지 거의 않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들 같은 경우 만들 때 자기 돈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데 실패하면 굉장한 데미지가 있는데 넷플릭스가 좋은 점은 그거거든요. 일단은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선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향후에 어쨌든 나중에 계약을 통해서라도 뭐 그런 IP 권리 뭐 이런 걸 받으면 좋은데 그건 뭐 두고 볼 문제고 어쨌든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이런 지옥을 통해서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의 역량이 늘어났고 더욱더 좋은 콘텐츠들이 나오는데 이게 넷플릭스로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계속 더 이어지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제이콘텐트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 단지 지옥만 보고 투자했다. 그러시면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왜냐면 재료가 이제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로 투자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네. 길게 중장기로 봐도 되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또 어떤 종목 더 볼까요? 어느 그다음, 종목 예, 살펴보실까요? SKI 테크놀로지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전부터 굉장히 많이 들고 계셨던 맞아요. 기업인데 네. 되게 좋은 기업이죠. 뭐 습식 분리막 세계 1등 기업이고 2차 전지 쪽에서도 굉장한 성과가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빠지는 건
뭐 악재성 뉴스가 있다기보다는 최근에 기관 투자들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네. 2대 주주가 지분을 많이 판 게 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수급적인 좀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고 이게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수급 이슈 때문에 빠진다면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된다고 보거든요. 아, 지금이 오히려 매수 네. 기회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단기 변동성 나오면 못 견디세요, 사실은. 그래서 막 정리하시는데 기업의 가치가 지금 바뀐 거는 전혀 없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수급 이슈에 따른 하락은 저는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아까 10개 종목 가운데 마지막으로 뭘 볼까요? 기아인데 요새 좀 자동차가 되게 재미가 없어요. 예, 이 여기에 있을 가격대가 아닌데 점점점 하시는 네.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되게 좀 저도 답답한 게 예. 우리나라 기업 자동차 회사들 돈 잘 벌거든요. 뭐 네. 기아가 PER이 6배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올해 포드가 주가가 130%나 올랐는데 예. 물론 뭐 기아도 안 오른 건 아니지만 연초 대비해서 주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왜 사실은 미국은 완성차 업체들도 상당히 잘 가잖아요. 네. 뭐 수소 모멘텀을 뭐 제시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유달리 이렇게 소외된 이유는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미국에 빨리 자동차 그 전기차 공장 짓기를 원하는데 정의선 회장도 언급을 했거든요. 네. 내년에 생산할지 내후년에 생산할지 잘 모르겠다. 아하. 정확한 언급을 안 했어요.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아한다는 불확실성. 예, 그러니까 내년에 하길 원했거든요. 네. 일단 이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근데 약간 이제 뉘앙스가 뭐 약간 불확실하다는 건 내후년에 하는 거 아닐까. 이러면 또 연기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실망 매물도 좀 일부 나왔던 것 같고 투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거죠. 좀 보다 명확하게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아니면 아예 그냥 전기차만 있는 기업이 더 낫다. 시장은 이렇게 평가하는. 그래서 테슬라 쪽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아나 현대차가 이제 내연 기간이 있다 보니까 좀 무겁다고 느끼시는 것도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아를 보면 이 주식을 내가 왜 샀을까 답답하고 짜증 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그림이 아니라 1년 후, 2년 후 나중에 자율주행도 할 거고 네. 5년 후를 그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 가면은 더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선도업체랑 이제 격차가 점점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한국이 그만큼 싼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아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런 좀 조정을 이용해서 늘려가는 전략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할지라도 좀 결과물은 괜찮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노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염수관 부장의 시크릿 노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사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12월 증시 투자 전략과 관심 기업은 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11월에 정말 가는 종목만 가고 소외되는 쪽이 너무나도 많아서 네. 한순간 타이밍이 삐끗하면은 아, 너무 힘든 시간 보냈다라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어떤 쪽 보면 조금 나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오늘은 다시 뭐 메타버스나 이제 뭐 카카오뱅크나 뭐 이런 네, 기업들이 카카오 네, 전반적으로 좋더라고요.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다시 갔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반도체가 돌리면서 네. 12월에는 이제 못난이 기업들이라고 하죠. 흔히 못 올랐던 그런 섹터들이 한 번씩은 돌아간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최근에 국내 주식을 많이 사는 이유도 사실 뭐 기업들도 있겠지만 한국 증시가 미국하고 너무 벌어져 있어요. 수익률 격차가.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지만 한국은 부담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가격 메리트가 있는 업종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형주죠. 반도체, 네. 그리고 아까 자동차, 그리고 대표적으로 못 갔던 섹터가 바이오. 아하. 거기다 이제 경기 민감주라 그러죠. 네. 이 섹터들이 12월에는 한번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하. 이쪽으로 비중을 좀 늘려보시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바이오는 사실 직접 종목 고르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덱스 바이오 같은 기업 그 ETF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뭐 현대차 고를까 기아 고르기 좀 애매하시면 뭐 그중에 다 섞여 있는 코덱스 자동차도 괜찮고 그러니까 선택지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알고 있지만 물론 그런 기업들도 좋지만 내가 좀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고 싶으면 중소형주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 기업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가격 메리트 있는 기업이
PSK 홀딩스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 네. 제가 한번 기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게 PSK 지분 32% 갖고 있거든요. 자회사, 장비회사입니다. 그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고, 보통 지주회사가 할인을 많이 받는데 이 회사는 지주회사이면서 사업회사예요. 자체 사업도 같이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그 디스컴 장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후공정, 이 공정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나서 반도체 여러 가지 잔류물들이 좀 많이 남게 되는데, 찌꺼기라 그러죠. 네. 이거를 제거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중에 솔더볼이라고 있어요. 이걸 기판에 반도체를 올려야 되거든요. 동그란 이제 솔더볼인데, 요거를 이제 접합할 때 필요한 장비가 리플로우 장비라고 있습니다. 아. 요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 중에서도 후공정, 마무리 단계에 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아하. 근데 점점 이쪽 시장이 커지거든요, 후공정이.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장비 회사고, 네. 그러니까 홀딩스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건 너무 그냥 그 지주사니까 안 지주회사다. 해.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주회사도 맞지만 사업도 같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객사가 되게 많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예, 이런 쪽으로 좀 고객사, 인텔까지 다 변화돼 있어서 이번에 그러면 삼성이 어느 향으로만 지정이 된 게 예, 아니라 다 골고루 골고루 돼 쓰이군요. 있고, 또 삼성이 어쨌든 이번에 또 파운드리 증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쪽에 대해서도 수혜가 예상되고, 그리고 이번 3분기도에 영업이익이 408%나 증가를 했고, 뭐 PER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PSK도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그 지분도 갖고 있지만 그 지분 32%에다가 본업인 아까 말씀드린 후공정, 패키징, 장비 이쪽 모멘텀이 곁들어진 그런 좀 기업이니까 한번 PSK 홀딩스도 좀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고민되시는 분이라면 네.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적에 좀 주가가 화답을 할까요? 사실 3분기도 좋았는데 주가가 화답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 가지신 분들도 네. 많으실 것 같아서요. 근데 저는 되게 좋게 보는 게 뭐 실적도 실적인데 네. 이제 반도체에 좀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에 반도체가 뭐 그게 삼성전자일지라도 네. 꼭 하나 정도는 담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네. 단타하지 마시고 길게 좀 가자.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세주를 잡고 가야지 소외되지 않는 네. 시장이니까 반도체주 포트에 담아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양대지수는 계속 무거운 발걸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메타버스주 쪽으로만 매기가 몰리고 있고 대형주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아쉽네요. 자, 2부에서도 전략들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마감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